네, 오늘 있던 세트는 코드포스 라운드 713이었고, 약간 그리디 문제가 많은 세트였죠. 그리고 오늘은 그 A번부터 F번까지 풀이를 할 거예요. F번까지 좀 그리디 같은 느낌이었고, G는 정수론 문제인데, 에디토리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G까지는 못 볼 것 같고, F까지만 보도록 하죠. 요즘 좀 제가 방송이나 그런 게 좀 뜸하긴 했는데요. 왜냐면 몬스터 헌터가 나와서 그래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할 거예요. 다시 이제 몬스터도 다 깼으니까. 그래서 A부터 보도록 합시다. A는 어떤 그 정수 배열 A가 있고 그 A가 크기가 적어도 3이고 그 양의 정수 배열이고 하나 빼고 다 똑같은 수가 들어온대요. 디아블로는 전 관심 없어요. 하나 빼고 전부 같은 수래요. 예를 들어 4, 11, 4, 4 이런 식으로 전부 같은 수가 들어온대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그 딱 하나 틀린 게 어디에 있는지를 출력하는 문제예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11, 13, 11, 11 이렇게 들어오면 두 번째가 틀렸다. 1, 4, 4, 4 들어오면 첫 번째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뭐 딱 하나 틀린 게 어디 있냐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느냐? 그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에 대해서 그 i번째 게 다른 어떤 거랑도 다르면, 그러니까 다른 거 두 개 이상과 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거랑도 다르고 세 번째 거랑도 다르면, 두 개 이상 자기랑 다른 게 있으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그 자신이랑 같은 게 없으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신이랑 같은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랑 두 개 이상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뭐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되느냐? 그냥 이중 반복문을 돌려도 되고요. 왜냐면 이중 반복문을 돌리더라도 그 안쪽 반복문은 그 원하는 걸 찾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반복문을 돌려도 그 오더 n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랑 다른 거 두 개만 찾고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저같이 너무 하기 귀찮다 싶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 배열의 크기가 항상 3 이상이잖아요. 정렬을 해버려요. 정렬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딱 하나 다른 게 정렬을 하면 맨 앞에 오거나 아니면 맨 뒤에 오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패턴을 가진다는 걸 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렬을 해버리면 그 맨 앞이나 맨 뒤만 안 찍으면 예를 들어서 정렬된 배열의 두 번째는 항상 그 틀린 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틀린 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A를 카피해서 B라는 배열을 만들어 정렬을 하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B의 두 번째 값이랑 비교를 해서 틀린 걸 찾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 B로 가보죠. 문제 B는 그 n 곱하기 n 격자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별이 두 개가 찍혀 있대요. 별이 두 개가 찍혀 있으면 이 별 두 개를 포함해서 그 별 네 개가 직사각형을 이루도록 별을 네 개를 찍고 싶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럼 별이 두 개가 찍히면 어떻게 찍힐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별 두 개가 찍히면 뭐 이런 식으로 찍혔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별은 이렇게 두 개겠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찍혔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별은 이렇게 두 개일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찍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두 개가 찍혔으면 나머지 두 개는 그 임의의 어떤 가로축을 잡아서 그 위에 두 개를 올려야 될 거고요. 만약에 세로로 두 개가 찍혔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임의의 세로축에 한 선을 잡아서 그 위에 나머지 두 개를 올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외에는 케이스가 없어요. 네, 이게 케이스 전부거든요. 이게 모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가 서로 x값, y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렇게 네 개를 찍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x값은 하나가 나오는 경우, y값은 하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선을 하나 잡아줘야 되는 이런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선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의 처음에 이 빨간 걸 포함하는 이 선이랑 다른 걸 하나 잡아서 임의로 그어주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x랑 y가 각각 몇 가지가 등장하는지를 세요. 몇 가지가 등장하는지를 집합을 이용해서 세서 그 집합의 크기가 두 개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임의의 좌표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x랑 y 좌표를 두 개씩 알고 있으면 그 두 개씩 알고 있는 걸 통해서 네 개 점을 찍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중 반복문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건 이 선을 새로 그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긋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선을 새로 그었는데 기존에 있던 선이랑 겹치면 또 곤란하니까 적당히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여기서 0이 이미 들어가 있지 않으면 0을 집어넣고 아니면 1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넣었거든요.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떻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C로 가보죠. C는 AB 펠렌드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문자열 0이나 1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 주어져요. 그리고 A랑 B라는 두 수가 주어지는데, A는 이 0, 1로 되어 있는 문자열의 0의 개수가 A고요. 그리고 B는 1의 개수가 B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0이나 1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문자열에 있는 물음표를 0이나 1로 채워서 A개의 0과 B개의 2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걸 펠린드롬이 되게 하고 싶어요. 펠린드롬이라는 건 앞에서부터 문자열을 뒤집어도 그대로인 걸 펠린드롬이라고 하죠. 펠린드롬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걸 펠린드롬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건 맨 앞에서부터 i번째 글자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랑 이게 서로 같고 이거랑 이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물음표로 돼 있는데 1로 확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물음표고 한쪽이 숫자면 물음표인 쪽은 반대쪽 숫자를 반드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 물음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길이가 홀수라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음표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수가 1, 2예요.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2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한 글자는 유일하게 반대쪽에 있는 글자가 자신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홀수개가 들어가게 되는 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글자짜리 물음표에는 반드시 이 홀수개가 들어가니까 홀수개인 게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미 페어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이 물음표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물음표들은 이렇게 하나씩 A, B에서
그 한쪽에서 마이너스 2를 해가지고 양쪽 다 0으로 채우거나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양쪽 다 1로 채우거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답이 되는 문자열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아무거나 출력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린 여기서 그 이미 이렇게 뭔가를 넣기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다 빼놓고 보면은 그 우리는 항상 그 물음표 쌍이 뭐 x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음표 쌍 x개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음표 쌍을 넣을 때 한쪽이 홀수고 한쪽이 짝수다. 아니 한쪽이 홀수가 그러니까 뭐 둘 중 한쪽 이상이 홀수다. 그러면 그 홀수면 그 물음표 쌍에다가 넣고 남게 되죠, 숫자가. 그런 경우에는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일 가장자리에서부터 그 확정된 거부터 먼저 다 빼준 다음에 한 번 더 돌면서 양쪽 다 물음표인 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C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그 C 자리에 있는 것 치고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홀수 짝수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개씩 꺼내서 물음표에 넣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게 가운데 한 칸 넣는 경우고, 가운데 한 칸 넣는 게 이거고, 그래서 이게 한 칸 한 칸 체크를 하면서 물음표 한쪽만 물음표인 경우, 양쪽 다 물음표인 경우에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다 물음표인 거에다 넣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해주세요. 다음 문제 D인데, 문제 D는 A라는 배열이 있고 그 A라는 배열을 통해서 B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근데 B라는 배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그 A에다가 그 어떤 수를 두 개를 더 붙여서 B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B에 그 첫 번째 더 붙인 수는 그 A의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덧붙인 수는 임의의 수 x입니다. 어떤 수인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b를 섞었어요. b를 섞었을 때 그 우리는 어떤 임의의 원소 x와 원래 a의 합인 그 n 플러스 1번째 원소 두 개를 뺀 원래 a를 찾을 수 있는가가 이 문제예요. 원래 a를 찾을 수 없으면 마이너스 1, 원래 a를 찾을 수 있으면 그 원래 a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a가 두 가지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거나 출력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또 n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20만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그 이 위에서 하나하나 전부 따지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B 하나 빼고 그러니까 B에서 하나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쫙 한번 보고 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거를 하나하나 빼 보는 거를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B라는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그마 B를 대문자 B로 쓰죠. 시그마 B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그마 B 마이너스 X를 그 임의의 모든 원소 B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X를 지정해서 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X를 하나하나 지정해서 뺐을 때 그 결과가 왜 안 따라오냐? 그 결과의 절반이
어딘가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x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이 나머지의 절반이 여기 있으면 그 나머지 절반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성립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금 잡은 x에 대해서 적당한 그 합인 원소가 존재하고 그 두 개를 이렇게 빼면 원래 a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적당한 x를 한 번씩 다 빼보고 그 남은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가 그 나머지의 절반인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절반이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2, 3, 7, 12, 2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 12를 한번 지워 봅시다. 이게 x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하면 14가 되죠. 그 14의 절반인 7이 여기 존재하는지를 찾아서 7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7, 12, 2를 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7을 지워 봅시다. 7을 지우면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하면 2, 3, 12예요. 2, 3, 12의 그 합은 20이고 그걸 그 절반을 해도 안 되죠. 그 10이 없죠. 여기 원소 중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다른 걸 빼봐요. 2를 빼봅니다. 2를 빼보면 그 3, 7, 12, 2에서 절반을 하면 12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 x는 2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 합은 12인 이런 해답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 x를 하나 찾았을 때 이 우리가 원하는 제일 큰 원소, 나머지의 해당하는 원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 정렬을 해놓고 맨 앞에서부터 찾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 앞에서부터 몇 개를 찾아보면은 2번 안에 나올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게 x이거나 아니면 그 원소이거나 할 테니까요. 아니면은 그 이거를 어떤 셋에다가 넣어놔서 제일 큰 것부터 따지거나 아니면 직접 2분의 n을 찾거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셋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셋을 사용을 하면은 그 중간에 그 x를 중간에 배열해서 하나 빼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전 여기서 그 x를 하나 빼고 그 나머지 중에서 적절한 그 합이 되는 원소를 찾아서 뭐 찾는다든가 아니면 네,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합도 처음에 전부 구해놓고 x를 빼면 그 합에서 x를 빼고 x를 다시 집어넣으면 합에 다시 x를 더하고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permutation by sum 문제는 이 문제는 일단 permutation에 대한 문제고 어떤 n, l, r, s가 주어지는데 permutation에 n개짜리 퍼뮤테이션을 만들어서 L번째부터 R번째까지를 더하면 S가 되게 하라 라는 게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더하면 8이 되게 하라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 세 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뭘 넣을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1, 2, 3, 4, 5 중에 제일 작은 걸 넣을 때랑 제일 큰 걸 넣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일 작은 걸 넣을 때는 1, 2, 3을 넣을 때가 제일 작은 걸 넣을 때고요. 그리고 3, 4, 5를 넣을 때가 제일 큰 걸 넣을 때가 되겠죠. 그 갭은 6이에요. 이렇게 어떤 갭이 있고 그 위에서 그 위에 있는 그 수들 중에 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미니멈 값이라고 뭐 이게 미니멈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맥시멈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쪽이 6이고 12예요. 그러면 6에서 12 사이에 우리가 S를 6에서 12 사이로 받았으면 그러면 답이 존재할까? 물론 6에서 12 사이가 아닌 수를 받으면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 6에서 12 사이를 항상 모든 수를 항상 만들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죠. 결론을 얘기하자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우리는 1, 2, 3에서 수를 하나씩만 바꿔서 3, 4, 5까지 가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수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1, 2, 3, 1, 2, 4 그리고 1, 2, 5까지 가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더 이상 더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 수에다가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 3, 5 1, 4, 5 이러면 더 이상 더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1에다 더합니다. 그러면 2, 4, 5 3, 4, 5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를 하나씩만 바꾸면서 6에서 12까지를 전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6, 7, 8, 9, 10, 11, 12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과정을 항상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일 큰 거부터 제일 큰 거에 1씩 더해서 제일 큰 값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일 작은 순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일부 중에 제일 작은 거 1, 2,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큰 거 3, 4, 5까지 가는 과정을 전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의 길이는 아무리 커도 n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절반 정도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길이가 n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반 여기부터 여기까지 갭이 얼마냐? 이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4분의 n 제곱 정도 크기가 나와요. 아무리 커도. 뭐 이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올라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좀 n이 커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좀 힘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이거를 맨 마지막 글자만 어디까지 옮길 수 있냐? 그럼 여기까지 5까지 한 번에 점프를 한다. 그럼 그 사이에 답이 있냐? 답이 없으면 여기까지 점프를 하고 답이 있으면 이 중간에서 멈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n 세제곱으로 코드를 짜도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n이 작기 때문에 근데 뭐 몰라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면 n 세제곱을 처리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느리면 근데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제일 작은 수들부터 제일 큰 수들까지 하나씩 더해가면서 모든 수를 체크를 하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2를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은 F인데
F도 그리드인데 F는 폴리카프가 그 새로운 컴퓨터를 사려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 있고 그 직급 그 더 상위 직급으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대신에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에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 어떤 직급에서 하루 일하면 얼마를 주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직급을 올리는 데 드는 돈이 나오면 그 최대한 빠르게 컴퓨터를 사려면 며칠이 걸리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첫날 처음에 그 승급하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승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두 번째 등급에서 일을 하면 3을 주죠, 한 번에. 그 3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그 다음 날에 또 승급을 하고 그 세 번째 등급에서 이틀 동안 일을 해서 총 15가 필요하니까 뭐야? 어? 잠깐 뭐야? 뭐야 이거? 아니 깜짝이야. 아니 뭐야 왜 답하래? 이거 잘못된 거지 이거. 아닌가?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도대체? 아 그러니까 이거 A가 싹 터졌는데 정말? 이거 입력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 invalid input이 아, 아 좋아 하이퍼블릭님 거 털어야지. 뭐야? 이건 왜 안 털려? 아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핵으로 받은 것 같네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마지막 계속 얘기를 하죠. 이 문제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몇 번째 날에 컴퓨터를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빨리 사면 몇 번째 날에 컴퓨터를 살 수 있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급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승급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일을 하거나 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항상 매번. 근데 왜 두 가지 중 하나냐면
우리는 승급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승급을 하는 게 항상 이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왜냐면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받는 돈이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그 며칠 더 일을 한 다음에 승급을 하는 게 그 바로 승급하는 것보다 항상 더 손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급을 할 수 있을 땐 바로 승급을 하고 그 승급을 안 할 거면 계속 그 직급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직급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승급을 해서 다음 직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승급을 했으면 여기서 그 다음 직급에 대한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승급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승급을 해서 일을 하거나 그래서 매번 이렇게 모든 등급마다 지금 계속 일을 해서 끝낼 때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해서 끝낼 때 여기서 일을 해서 끝낼 때 아니면 더 승급을 해서 끝낼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급에서 끝을 내면 며칠 만에 일이 끝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을 구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은데 좀 코드를 짜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어디 있냐 하면 일단 승급하면서 하루를 쓴다는 거랑요. 그리고 승급을 할 때 그 전날에 번 돈 가지고 그냥 승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급에서 그 두 번 할 만큼 돈을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승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좀 까다로운 케이스들을 좀 처리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이게 F번 문제였어요. 문제 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깜짝 놀랐네. 핵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입력을 저지가 핵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한번 리저지 하겠네 이거. 뭐 대회 중에 터진 건 아니니까 큰 문제 아니죠. 핵 26개, 31개 신난 거 봐 이 사람들. 아 이 사람들 신난 거 봐. 깜짝 놀랐네 진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좀 자는 게 좋겠고 동영상 내로를 할 것 같고 G요? G는 오늘은 안 하려고요. G 에디토리얼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려고요. 아 너무 대회한다고 너무 그보다 잘 못 잤어. 그래서 다음번 대회 때 아니면 방송 때 보도록 하죠.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어떻게 112를 받지? 어떻게 112를 못 걸으지? 아니, 이분도 들렸어.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를 어디다 넣을까?